1번. 자, 2회 풀이할게요. 뭐 1번은 다 맞췄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자면 얘가 속도가 V고요. 여기 수평방향 V0 날아가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부딪혔다는 건 이 친구 수평방향 속도가 V0라는 얘기 맞죠? 그럼 위로 가는 속도는? 뭐 너무 세타 같은 거 집착하지 말고 그냥 위로 가는 속도를 얘랑 주어진 조건이 이거니까 이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위로 가는 속도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수직 방향 운동에 대해서만 풀면 이 높이가 h-h고요. 그럼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m g h-h죠. 끝이죠? 넘기면 답. 됐니? 2번. 뭐 2번은 대표적인 역학 평형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4마리 달려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그 어린이 물리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같은 데서 주차하는 거라 중복 문제가 되게 많아요. 풀어볼 만한 문제니까 해봅시다. 그 중학생 때 물리대 봤던 학생들이 있죠? 그때 있던 문제예요. 여기 T1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 각도가 알파예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힘 평형을 하는 것보다 좀 물체를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보는 게 낫죠. 왜 무슨 식을 세우려는지 알겠니? 이 상태에서 이 T1 사인 알파가 4mg죠. 맞나요?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를 T2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면 이 T2 사인 베타가 2mg인가요? 맞죠? 이제 이걸 통째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T1과 T2의 비율만 알면 끝나죠. T1과 T2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여기서 수평방향 힘평형? T2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T2니까 T1 코사인 알파랑 T2 코사인 베타가 같죠. 그럼 T2분의 T1 알 수 있고 이거 통째로 나눠서 대입하면 답 금방 나오죠. 됐니? 그러니까 너무 한 개 한 개의 힘평형에 집착하지 말고 좀 이렇게 대범하게 평형을 보면 쉽게 풀리죠. 왜? 답 이상하니? 나 이거 답 체크를 안 했네? 풀어볼까요? 이거고요. T2분의 T1이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베타. 이 코사인 알파분 코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베타가 를 구하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분의 1. 그럼 탄젠트 제곱 베타가 2분의 1. 응? 2번이네? 답이 2번. 됐죠? 3, 4번은 그냥 스킵하죠. 스킵해도 되죠? 뭐 운동량, 충격량 문제고 단지동 문제고 간포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5번.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운동량 보존 문제인데 뭐 그냥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질량심 좌표계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냥 풀게요. 그래서 질량 3m이네가 VA로 움직이고 질량 m이네가 VB로 움직여서 이 질량 3m이네는 위로 1m/s로 움직이고 질량 m이네가 여기 탄젠트 세타가 9분의 8이래요. 탄젠트 세타가 9분의 8이면 편의상 얘를 이렇게 9V, 8V
라고 해도 괜찮죠? 세타라는 변수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이걸 9V, 8V로 해서 미지수를 줄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울식이 뻔하죠. 3M VA가 M 곱하기 9V가 되고요. 수평방향 운동량 보죠. 또 수직방향 운동량 보조는 M 곱하기 VB가 3M 곱하기 1 더하기 M 곱하기 8V. V가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뭐 설마 하겠지만 에너지 보존 써야죠. 에너지 보존을 쓰면 여기서 2분의 1 3M 곱하기 VA의 제곱 2분의 1 M 곱하기 VB의 제곱 2분의 1 3M 곱하기 1의 제곱 2분의 1 M 곱하기 자 8제곱 일단 이렇게 8제곱 더하기 9제곱의 V제곱 맞나요? 그래서 그냥 연립을 풀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죠. 여기서 VA가 3V고요. VB가 3 플러스 8V인가요? 이거 대입하고 2분의 0은 다 지우자. 그럼 3 곱하기 VA 제곱이니까 27VA 제곱 플러스 VB가 저거 3 플러스 8V의 제곱 3 더하기 얘는 뭐 지워질 희망이 있으니까 좀 남겨놓을게요. 8제곱 9V제곱. 그럼 8제곱 V제곱은 여기랑 지워지겠어요? 하나? 그쵸? 이거 전개하면 9 플러스 38이 24 48V 플러스 8제곱 V제곱 나오는데 얘랑 얘 지우죠. 아 이거 V죠. 그럼 미지수가 V 하나니까 풀 수 있죠. 맞나? 그래서 이거 일로 넘기면 99 81 96에 54 54V 제곱 마이너스 48V 예 마이너스 6은 0 6 약분하면 69 54 68에 48 마이너스 1은 0 91 마이너스 1 그러면 V가 1m/s네요. 그럼 된 거죠. 얘가 9m/s고요. 이거 8m/s 하면 구하는 게 뭐죠? VB분의 VA. VA는 3, VB는 11. 그럼 11분의 3? 특별할 거 없죠? 문제? 자, 6번. 좀 덥다. 그치 않니? 잠깐만. 리모컨이 어딨지? 자, 6번. 6번에 어떤 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구의 회전관성은 줬어요. 5분의 2 MR제곱. 자, 여기 세타. 그래서 빗면에서의 운동을 푸는 게 회전력학 이거 가장 기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해봅시다. 받는 힘이 뭐 있나요? 중력 있고 수직항력 있고 마찰력 있는데 이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죠. 뮤MG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운동 방정식은 mg sin 세타 마이너스 f가 ma다 라는 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어떤 도는 각속도가 생기는데 이 각속도를 증가시키는 각가속도가 있죠. 그거는 토크는 i알파 하면 되죠. r 곱하기 f가 5분의 2 mr 제곱 알파. 그리고 구르는 물체에 대해서는 a가 r 알파가 성립하죠. 식 3개다. 오케이? 그럼 여기 r 알파가 a가 되죠. 요거 a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고 두식 더하면 마찰력 없어지면서 가속도 얻을 수 있죠.
계산되니? 그럼 좌변은 mg sin 세타고 우변은 5분의 7ma 되고요. m 약분하고 가속도가 7분의 5g sin 세타. 기억 틀렸죠? 기억은 아니고 니은 마찰력의 크기는 뭐 μmg 같은 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하는 가속도를 다시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찰력이 지금 5분의 2 ma인데 a에다가 7분의 5g sin 세타 집어넣으면 5분의 2 m 7분의 5 g sin 세타. 그럼 7분의 2mg sin 세타. 님 맞죠? 디귿은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에너지 보존으로 다시 식을 세우는 게 낫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E, 중력 포텐셜 감소량이 E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H만큼 떨어졌다고 해보죠. H만큼 떨어져서 뭐 여기까지 갔어요. 중심이. 그러면 이 중력 포텐셜 감소가 뭐로 바뀌는 거니? 경진운동 에너지랑 회전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2분의 1에 5분의 2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한 계산할 v를 여기서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면 얘가 2분의 1 mv 제곱 이건 5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얘가 v 제곱이죠. 그럼 이거 비율이 몇 대 몇이니? 5대 2죠. 맞니? 그러니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병진운동 에너지와 회전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병진과 회전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5대 2로 나눠 가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라는 뜻이냐? 이게 7분의 5라는 거죠. 서술 이해됨? 여기서 V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일부는 병진운동 에너지가 되고 일부는 회전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해서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틀렸죠. 디귿 아니고요. 7번 7번에 전파원 S1, S2가 있대요. 이게 보강 간섭할 조건이 뭐죠? 보강 간섭을 한다는 건 경로차가 0인 이런 수직 이등분선은 다 보강 간섭이죠. 맞니? 또 경로차가 란다여도 보강 간섭이죠. 경로 차이가 란다라는 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여기서? 수학적으로 무슨 도형이 되죠? 쌍곡선이 되죠. 두 점에서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란다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수학적인 쌍곡선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쌍곡선이 나오는데 여기가 경로차가 란다인 점들이죠. 이 위의 점들은 다 보강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문제의 조건은 여기를 S2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을 줬는데 이 원 위에 이 점, 이 점, 이 점이 보강인 거죠. 그런 포인트가 표현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문제 A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B는 뭐니? 여기가 2란다죠. C는 3란다고요. 맞나? 그럼 이 점은 뭐니? 여기도 보강이래요. 여기든 4란다일 수밖에 없죠. 여기가 4란다라는 건 S1과 S2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4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기가 끝났죠. 이 거리가 얼마니? 이게 거리 차이잖아. 그러니까 S1과 S2로부터의 거리 차이라는 건 S1부터 S2까지 거리가 되죠. 이게 4란다. 그러면 4란다가 문제 조건에서 L이죠? 틀렸죠? 8번 자, 여기 면적 ES, 여기 면적 S 해서 관을 이렇게 U자형 관을 만들었어요. 이건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거 쓰는 거죠. 파스칼 법칙. 파스칼 법칙은 흐르지 않는 유체에서 적용되는 건데 유체가 어떤 흐르지 않고 이거 안 흐르고 있는 거 맞죠? 흐르지 않고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는 정지한 유체는 같은 높이에서
압력이 같죠. 높이만 중요하지 그릇의 모양이나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같은 높이면 압력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어디를 체크해야 되냐면 이 점하고 연결한 이 점의 압력이 같죠. 맞나요? 그리고 이놈이 놓인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EL, 여기가 L이지 않니? 질량 M. 그럼 이건 간단한 토크나 뭐 지렛대 원리 정도만 써도 여기 힘이 얼마지 나오죠? 이거 얼마니? 3분의 2mg. 그럼 이 점의 압력은 대기압은 좌우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대기압 생략하고 이 점의 압력은 뭐라고 쓰면 되니? S분의 3분의 2 mg가 되죠. 맞나요? 이 점의 압력은? 이 점의 압력은 일단 여기부터 구하면 여기 면적 2에 쓰고 누르는 힘이 3분의 1mg죠. 그리고 여기 높이 차이가 h예요. 높이 차 h의 밀도 로우인 액체가 주는 압력이 뭡니까? 로즈 h죠. 그러면 식이 두 점의 압력이 같다는 원리로 식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왼쪽이 ES분의 3분의 1mg 더하기 로우 GH라는 식 나오죠. 이거 풀어서 질량 구하면 답이죠. (9번) 9번은 베르누이 법칙인데 베르누이 법칙의 활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가 어떤 수조고 충분히 넓어요. 그럼 여기 구멍을 뚫어요. 그럼 여기서 액체가 튀어나올 거 아니니? 구멍을 뚫으면 액체가 튀어나올 텐데 여기서 나오는 속도를 V라고 하고요. 여기 면적을 A라고 합시다. 여기 면적은 대문자 A. 그리고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를 U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연속방정식이라는 게 원래 성립하죠, 일단. 여기서 성립하는 연속방정식은 A 곱하기 U가 A 곱하기 V다.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베르누이 법칙이 성립하는데 베르누이 법칙은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제곱 더하기 로주 H가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유체의 흐름에서 유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데서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점의 압력이 얼마니? 어떤 액체의 압력이라는 건 그 액체를 눌러주는 외부의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눌러줘요? 여기서 액체를. 대기가 눌러주잖아요. 그럼 이 점의 압력은 P0죠. 또 이 점의 압력이라는 건 물이 나오는 걸 누가 막고 있나요? 대기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도 P0죠. 그럼 두 군데의 압력이 P0로 같아요. 이거 같다. 그럼 결국 얘네 둘을 더한 게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유체역학 이론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게 압력이 같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엔 얘네 둘을 더한 게 일정하다는 건 얘네 둘을 더한 게 개념이 뭘까요? 역학적 에너지죠? 그렇죠. 2분의 1 mv제곱 mgh.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피당 역학적 에너지죠. 이해돼? 부피당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개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식을 써보면 2분의 1 로우 U 제곱 플러스 로우 GH.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의 뭐랑 같아야 되니? 운동 에너지 2분의 1 로우 V 제곱과 같아야 되죠. 이 식 알겠나요? 그리고 V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U를 없애면 되죠. U 자리에다가 로우는 지우고요. U 자리에 V 제곱에 A분의 A의 제곱 플러스 GH 2분의 1 V 제곱 되죠. 그럼 V가 루트 2GH에 뭐 되냐? 1 빼기 저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A제곱이 되죠. 맞나요? 근데 결과를 보면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 높이에 비례하죠. 높이나 이런 관의 단면적들과 관계가 있는데 밀도랑은 관계가 없죠. 밀도랑은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밀도로 준 거 완전 페이크죠. 밀도는 아무 필요 없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려면 여기서 뭐만 중요하니? 깊이만 중요하죠. 깊이가 깊을수록 빨라요. 그러면 제일 빠른 게 C, 그 다음 C, A, B 순서가 답이죠. 아, 느린 거부터구나. 그럼 B, A, C가 답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근사 조건이, 여기는 그냥 내가 쭉 풀었는데 거기 문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있냐, 구멍의 지름은 통의 지름보다 아주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구멍의 지름이 통의 지름보다 아주 작다고 돼 있으면 이 식에서 얘를 무시할 수 있죠. 얘를 무시하면 굉장히 친숙한 식이 나오죠. 한 10년째 보고 있는 식이고요. 루트 2gh.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냥 루트 2gh라고 박아놓고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런 근사 조건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루트 2gh라는 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게 매우 넓어서 여기서 내려오는 속도를 0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여기 속도가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높이 h만큼 떨어져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그런 얘기가 되지, 아니. 정지해 있던 물체가 높이 h 떨어졌는데 에너지가 보존되면 속력이 루트 2gh가 이 중간 풀이 과정이 쓸데없게 바로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전제 조건이 뭔가요 지금?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랑 여기 압력이 같을 때죠. 압력이 같으면 그렇다. 그럼 10번. 는 열전도 문제인데 나는 열전도 문제를 이렇게 오매 법칙처럼 푸는 걸 좋아해요. 자, 열전도라는 건 개념을 보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이 현상은 사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식으로 쓰는 게 무슨 법칙이냐? 오매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위차 델타 V가 I 곱하기 R이죠. I라는 건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 곱하기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죠. 이 식 다 알죠? 근데 이때 이 비저항이라는 건 이거 물질이 전류를 잘 안 흘려보내는 성질이지 않니? 비저항의 역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기전도도라고 하죠. 얘를 비저항 분의 1을 전기전도도 시그마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시간당 흘러가는 열량은 뭐가 되나요? 아예 열량이 아니지. 헷갈린다. 눌렀으니까.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은 뭐 되니? 이 로우가 시그마 분의 1이다 라고 쓰면 시그마 곱하기 L분의 S 곱하기 델타 V가 되죠. 맞나요? 동일하게 여기서 흘러가는 열량을 Q라고 하면요, 시간당 흘러가는 열량은 뭐가 되죠? 개념 다 하나요? 여기에도 열 전도도란 개념이 있죠. 여기 전기 전도도란 개념이 있듯이 여기 열 전도도란 개념이 있고, 이 길이 L분의 단면적 S 곱하기 뭘 곱해야 되니? 여기 전위차 대신에 온도차를 곱해야 되죠. 식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좀 사이비 같지만 사이비 아니고 제대로 푸는 거 맞아요. 봐봐. 여기에 온도가 11T0, 이쪽에 온도가 T0. 이거 어떤 전위차 10V처럼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저항 A가 있고 B가 있고 이 사이에 온도가 9T0래요. 그러면 전위차가 2V, 8V 걸려있는 건가? 얘기하겠니? 이렇게 2V, 8V 걸려있고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저항체로 취급하면 저항이 몇 대 몇이란 얘기니? 1대 4란 얘기예요. 얘의 저항이 R, 얘의 저항은 4R,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럼 그 밑에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엔 여기가 A고 여기는 C네요. 근데 사이의 온도가 5T0예요. 그럼 이거 몇 대 몇이니? 11에서 5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6V, 여기는 4V, 걸린 전압이 3대2. 그럼 저항도 3대2잖아요. 저항도 3대2인데 얘를 R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저항은 얼마나 하면 되니? 3분의 2R이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게 이제 진짜로 풀면 여기가 T0고 여기가 C, B인데 C의 저항은 3분의 2R인 거 알았고요. B의 저항은 4R이죠. 이거 저항 몇 배 차이인가요?
6배 차이죠. 6배 차이고 여기 온도가 3T0. 그럼 여기 온도 차이가 2T0니까 6배 차이면 여기 온도 차이는 얼마니? 12T0죠. 그럼 여기 온도는 15T0.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좋죠. 풀이 이해돼요? 11번. 토요일에는 실제 기체의 자유팽창을 봤는데 이건 이상기체예요. 긴장 풀어도 되죠? 그럼 이상기체면 일반 이론을 좀 써보죠. 이상기체가 여기 부피가 V1이다가 여긴 진공 팽창을 해서 부피가 V2가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자유팽창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자유팽창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이 진공을 상대로 팽창했으니까 팽창할 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죠. 팽창할 때 에너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은 0이다. 맞나요? 1이 0이고 단열된 상태로 팽창했기 때문에 열도 0이죠. 그럼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해서 Q는 W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이니까 델타 U가 0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상기체잖아요 지금. 이상기체인데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니? 온도가 일정해요. 그럼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엔트로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엔트로피 상태함수라는 거예요. 상태함수라고 하면 어떤 변화량을 따질 때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하면 되죠.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하면 된다는 건 그 사이에 변화한 경로는 문제풀이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걸 자유팽창이라고 했지만 처음과 나중에 온도가 똑같지 않니? 그러면 등온팽창하고 처음과 마지막의 결과가 같죠. 어떤 온도 T인 상태에서 압력 부피 상태에서 처음 부피가 V1, 나중 부피가 V2가 되도록 팽창한 결과가 같아요. 엔트로피를 구하고 싶으면 이런 가역적인 경로 하나를 잡아서 얘랑 얘랑 처음과 나중에 똑같네 해서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야죠. 알겠나? 자,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는 온도분의 받은 열이죠. 그런데 얘는 등온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열을 왜 받아야 되죠? 열 Q가 W 플러스 델타 U인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델타 U가 0인 거잖아요? 그럼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열 출입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 1W라는 건 뭘 뜻하는 건 여기서? 이 밑에 면적을 뜻하죠. 적분 한번 나오네요. 이 면적 계산할 수 있죠. 이 면적은 인테그랄 P의 dV 얘가 1이고요. 1은 V분의 nRT dV 그럼 현재 온도 T는 상수니까 nRT ln V1분의 V2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해서 T를 약분하면 엔트로피 변화죠. 엔트로피 변화가 nR ln V1분의 V2 이걸 내신 범위로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외우는 겁니다. 엔트로피 변화 외워야 돼요. 등온 팽창의 엔트로피 변화는 nR 곱하기 ln V1분의 V2예요. 그래서 자유팽창에 관한 연구는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여기 있는 사실들을 다 알면 뭐 이상기체 자유팽창은 다 풀 수 있죠. 그럼 얘기를 해볼까? 기억 맞죠? 온도 같다. 내부 에너지 안 변했으니까. 니은은? 가나에서 압력이 같다?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늘었잖아요. 부피가 늘었으면 압력은 떨어지겠죠? 디귿은? 온도가 2배이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2배다. 어때요? 아니죠? 여기서 온도가 이미 약분된 상태로 엔트로피 변화를 몰아먹은 게 있니? 처음과 나중에 부피 비율만 관계가 있죠. 이 경우는 뭐 부피가 늘었지만 온도가 늘어봤자 엔트로피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럼 기억만 다. 12번은 넘어가죠. 13번
13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전율 같은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봐요. 일단 가운데 어떤 플러스 Q가 있고요. 이거를 도체로 감쌌어요. 그럼 이 도체 때문에 이 안쪽 표면에 마이너스로 정전기 유도가 되죠. 이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쪽에 모일 거고 이 바깥쪽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모여주겠죠. 근데 도체의 정전기 유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게 여기 마이너스가 도대체 얼마나 모인 것이냐 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니? 아니, 가우스 법칙 물론 근데 이게 얼마나 모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 이유는? 그 말을 기다렸어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얼마 돼야 돼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이게 일종의 물리법칙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된다라는 건 이런 점들이 다 전기장이 0이죠. 내가 점 찍은데. 그럼 이런 걸로 이렇게 쭉 감싸보면 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작선의 양이 제로죠. 그럼 이 안에 전하량도 0이어야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Q죠. 그럼 전하량 보존에서 밖에 플러스 Q가 모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감싼 다시 유전체가 있죠. 유전체 카파. 그럼 유전체에도 유전 분극에 의한 정전기 유도가 되는데 이 밖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여요. 그리고 밖에 또 플러스가 유도가 되겠죠. 이건 정적 유도된 모습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너스가 얼마나 모였는지를 알려면 이런 식의 서술이 하나 필요해요. 유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카파분의 1배로 줄어들죠. 그게 비유전율 카파의 정의예요. 얘가 유전체 비유전율 카파다 라고 하면 내부의 전기장은 카파분의 1배로 감소한다죠. 감소한다. 그럼 생각을 해봐. 감소한다인데 다시 가우스면을 잡을게요. 자, 요 점 하나 찍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가우스면을 잡을게. 근데 여기 도체나 유전체 같은 게 하나도 없을 때 이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이 2라고 해보죠. 근데 여기에 유전체에 유도된 이 마이너스, 빨간색 마이너스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의 알짜 전하량이. 그러니까 다시 이 Q가 만드는 Q에 의해 생성되는 전기장을 2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 도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체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모아봤자 이 가우스면 내부의 전하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그럼 이 빨간색을 마이너스 Q 프라임 플러스 Q 프라임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가우스면 안에 전하량이 얼마 있나요? 이 파란색 가우스면 안에 총 전하량은 이 플러스 Q 있고 금속에 유도된 건 무시해도 되고요. 근데 유전체에 유도된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있죠. 그럼 전하량이 얼마 있는 거죠?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기장이 얼마가 되는 거니? 카파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죠. 카파분의 2가 돼요. 그럼 더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모든 곳에 전기장이 카파분의 1배가 되었다면 가우스 법칙을 연상할 때 그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 몇 배가 돼야 되는 거니? 카파분의 1배로 떨어져야죠. 네, 얘기 알겠음?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식이 성립하나요? 카파분의 Q가 Q-Q 프라임이란 얘기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된 Q 프라임만큼이 빠져서 그게 결국 전하량이 카파분의 1배가 된 효과와 같아서 전기장이 카파분의 1배가 됐다. 이게 논리죠. 그러니까 Q 프라임은 Q의 1 마이너스 카파분의 1이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Q분의 Q 프라임이죠, 지금? 됐니? (14번)
14번은 뭐 매우 쉬운데 어떤 입자가 여기로 들어와서 요렇게 반지름 R로 원운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선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 되고 이렇게 돌아서 반지름 2R만큼 돌고 이쪽으로 빠져나왔대요. 이거 자기장 내에서 등속 원운동이죠. 자기장 내에서의 등속 원운동을 풀려면 식이 90력 BQV 받고 이놈이 M R분의 V 제곱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나요? 그럼 이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V가 M분의 BQR이에요. 문제 보면 이쪽과 이쪽의 자기장 조건이 똑같다고 했거든요. 자기장 똑같아요. 입자 똑같죠. 그럼 반지름과 속도는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속도를 V라고 하면 여기 나올 때 속도는 2V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 전기장에 의해 가속이 돼서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 되게 쉬운 게 이 가속도 일단 a라고 하면 a 곱하기 델타 t가 v에서 2v 됐으니까 v인가? 맞죠? a는 얼마니? 전기장에 의해 가속도가 생기면 가속도는 m분의 q2고요. 델타 t v는 이거 쓰면 되죠. m분의 bqr. 그럼 뭐 m분의 q 이렇게 슉슉 약분하면 답 나오죠. 풀이 됐니? 15번 15번은 좀 생각 좀 잘하면 안 틀릴 것 같은데. 디귿이 문제죠? 기억 니은이야 뭐 학생이 잘했을 것 같고 이거 뭐 싫어해 그래서 유도 전류 흐르고 이런 거 알죠? 패러데이 법칙인데 디귿 보면 원형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3t0일 때와 4t0일 때가 같대요. 3t0, 4t0 보면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 알겠죠? 근데 일정한 속도로 멀어진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면 어떤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로부터 거리 r인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2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i가 되죠. 그럼 여기서 전자기유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니? 그죠? 그래프가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되고요. 3t0일 때는 2d0 지나고요. 거리 2d0, 3d0. 문제에서 말한 게 이때가 시간 3t0고요. 이때가 시간 4t0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어떤 고리가 있고 고리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유도되는 전압을 결정하는 건 유도 전압을 결정하는 건 dt분의 d 파이 자속량의 변화죠. 자속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 자기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근데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때 자기장이 떨어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여기서 이 기울기죠. 기울기 어때요? 여기선 자기장이 빠르게 감소하고 여기선 자기장이 천천히 감소하잖아요. 그럼 어느 때가 유도하는 전류가 더 세겠니? 3t0일 때 유도하는 전류가 더 세죠. 이런 분석이 나와야죠. 몇 대 몇이냐 구하라고 해도 이거 미분해서 그냥 슉 하면 유도되는 전류가 몇 대 몇인지까지 계산할 수 있죠. 16번 저항 코일 축전기를 뭐 저거 연결했대요. 그랬더니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R분의 V0래요. 자, 이게 뭔 소린지 알겠음? 그 왼쪽 회로에 뭐뭐 달려있니, 식구가? 왼쪽 회로를 딱 보면 여기 교류전압 달려있고 저항, 코일, 축전기 달려있잖아요. 세 식구가 다 달려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R분의 V0래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무시당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니? 공병이죠. 그러니까 코일의 리액턴스랑 축전기의 리액턴스가 완전히 같아서 사라지고 이 회로의 임피던스가 얼마가 된 거니? 그냥 R이 되어야 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임피던스식 그래 써줄게요. 학생들 이런 걸 다 외우면 100점 나올 텐데 외우세요. 임피던스 이거고 지금 임피던스가 R이 됐다는 뜻은 얘랑 얘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진동수가 얼마란 얘기니?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는 뜻인 거죠. 그럼 오메가는 얼마니? 루트 LC분의 1이고 얘가 2파이 F죠. 이거 정리해서 전기용량을 구하는 게 지금 기억의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론 조금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니은. 자,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어떤 전압가 충전돼서 전압이 2분의 1 V0일 때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다른 코일과 붙였어요. 이 코일의 인덕턴스가 2L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니? 오른쪽 회로는 전기 진동을 하죠. 이 전기 진동의 고유 진동수가 고유 주기가 얼마죠? 2파이 루트 LC죠. 근데 L이 인덕턴스가 2L이잖아요. 그럼 2L, C가 여기서 진동하는 주기가 되죠. 문제 질문은 나에서의 그 주기, 그림 나가 여기 연결했을 때 주기 값이죠. 이 주기가 왼쪽 교류 전원의 진동수 F0 몇 배냐 물어봤는데 이 F0는 뭐니? 여기 F0죠. 공명을 한 거니까요. 문제 이해되니? 그러면 얼마죠? 이게 루트 2 앞으로 빼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F0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지금 2배 차이가 아니라 루트 2배 차이죠. 니은 틀렸죠? 뭐 디귿은 당연히 맞죠? 아, 디귿 틀렸다고 했니? 그렇게 계산하면 또 맞지 않나 이거? 뭐지? 아, 맙소사. 에너지를 음수로 하다니. 자, 17번. 17번은 회절 이론 조금만 나와도 풀 것 같은데. 해보죠. 여기 단일 슬릿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멍을 이렇게 하나 뚫어요. 구멍 하나 뚫어 놓고 멀리 있는 스크린에서 빛의 밝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면 가운데에서는 완전히 보강이 되죠. 잘 들어요. 모르는 사람도. 정면 가운데서는 여기서 오는 빛들이 완전히 보강돼서 가장 밝은 점이 되고 옆으로 가면 처음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점이 나와요. 자, 여기가 왜 어두울까요? 이유? 여기가 어두운 이유는 요 구멍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여기 도달해서 어둡다는 얘기거든. 물리 모르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빛이 왔는데 왜 어두움? 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빛들을 이 위에서 나오는 빛과 아래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 이렇게 도달을 할 텐데 이거 거의 평행하다고 보는 거죠. 매우 머니까요. 근데 위랑 아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서 빛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빛들은 도달할 때 조금씩의 이런 경로차들이 있죠. 그 경로차들 때문에 여기에서 위상차가 생기고 그 위상차 때문에 다 합해보면 진폭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가장 쉽게 해보면 원래 위상자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뭐 쉬운 문제니까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 확대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빛이 이렇게 간다고요. 갈 때 여기다 수직하게 선을 내리면 이 선부터는 파면이니까 위상이 다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위에서 나오는 빛과 이 아래서 나오는 빛이 여기가 경로차잖아요. 이 경로차가 딱 람다가 될 때가 상쇄 조건이에요. 원래 이 두 개만 가면 이 둘만 있을 때는 이 경로차가 얼마가 될 때가 상쇄니? 2분의 람다 될 때가 상쇄죠.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두 개만 가는 게 아니거든. 일단 이 가운데에서 가는 빛도 있죠. 여기가 경로차가 람다라면 여긴 경로차가 얼마니? 2분의 람다지. 그러면 얘랑 빨간 거 두 개 상쇄가 돼요. 이해돼? 근데 빨간 거 바로 밑에 또 파란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랑 요거 바로 밑에 있는 파란 빛, 이 파란 빛 두 개의 경로차가 얼마니? 그놈도 2분의 람다죠.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 구멍의 위의 절반 부분과 아래 절반 부분이 1대1 대응으로 모두 상쇄가 되는 게 여기가 람다여야 가능하죠. 아, 이거 아직 안 했구나 애들. 니네 이번 시험범이야.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시험범이야. 대전.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여기는 경로차 람다일 때 상쇄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경로차라는 건 누구랑 누구의 경로차예요? 제일 위에랑 제일 아래요. 기억이 지금 그 말이죠.
다니엘 슬릿의 윗끝과 아랫끝을 통과한 단색광 사이 경로차가 란다인 지점이죠.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디귿은 이건 뭐 슬기로운 생활일 때부터 들어본 거죠. 란다를 크게 한다는 게 뭔 소리니? 파장이 길어지면 회절이 잘 되죠. 회절이 잘 된다는 건 빛이 넓게 퍼집니다. 그냥 그런 정성적 이해로 가능하죠. 이건 란다를 크게 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고요. 다른 조건은 그대로 하고 이 W? W라고 했네 문자를. W를 작게 하면 구멍이 좁아지면 회절이 어떻게 돼요? 더 잘 되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죠. 이걸 좀 정량적으로 이해하면 봐봐. 이 점을 가리키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봐요. 세타야? 그럼 이게 평행하게 가는 방향 자체를 세타라고 본 거지. 그럼 밑에 그림에서 어디가 세타니? 여기가 세타인 거 알겠음? 그럼 여기 수직이니까 이쪽도 세타죠. 여기가 W. 그러면 W 곱하기 사인 세타가 요 P점을 가리키는 조건에서는 란다죠. 이 식 이해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W분의 란다다. 이게 회절각 조건이에요. 회절각 조건이라는 건 빛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상쇄되는 곳을 가리키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W분의 란다. 세타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이니? 회절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 알겠어요? 세타가 크다. 회절 잘 된다. 회절이 잘 되려면 여기 식에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파장, 이게 어릴 때 배웠던 거죠. 파장 길고 슬립 폭이 좁으면 됩니다. 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니? 최소한 이건 기본식이니까 요 식은 유도할 수 있게 합시다. 18번까지 풀고 잠깐 쉬죠. 18번. 데이비슨 검어 위에 뭐 얘기는 별 필요 없는 거고, 얘도 간섭 문제인데 봅시다. 어떤 면이 있고요. 면이 있는데 이 면에 이게 결정면이래요. 결정면이라는 건 화학 시간에 배운 무슨 면심 입방 구조 이런 거 들어봤니? 채심 입방 구조 할 때 원자들을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 원자들이 모여서 이룬 어떤 면을 말하는 거죠. 여기 원자들이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긴 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결정면이 있는데 거기에도 원자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X선이란 빛을 쏘면, X선 원래 유명하죠. X선이 그냥 다 투과를 해요. 투과를 하다가 재수없는 X선은 가다가 이렇게 원자핵에 걸려요. 원자핵에 걸리는 재수없는 X선을 이렇게 튕기죠. 또 이쪽에서 또 X선을 쏘면 X선이 여기 동일한 직선상에 진행해오던 X선은 여기서 또 튕겨요. 이게 평행하게 가잖아요. 수학 시간에 평행한 선은 만나지 않지만 물리 시간에 평행선은 멀리서 만나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지 않니? 이게 평행하게 가다가 여기서 만나, 이런 논리를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한데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되고, 이 평행한 빛은 멀리 가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만날 때 무슨 간섭을 하겠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를 세타라고 했거든. 이건 과학계의 전통이에요. 간섭 실험을 할 때는 입사각을 세타로 안 잡고 이쪽을 세타로 잡습니다. 그래요. 전통은 지켜야죠. 그래서 여기 수직하게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90 세타, 여기 90 세타죠. 그럼 이쪽이 세타가 되죠. 결정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여기 수직한 선을 긋고 여기 수직한 선을 그치고요. 그럼 이 파란색 수직면까지는 경호차가 없죠. 그리고 이 파란색 수직면부터 다시 경호차가 없죠. 그러면 이 위에서 반사한 빛과 아래에서 반사한 빛의 경호차는 어딘가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죠. 두께는 d. 그럼 이 길이 얼마니? d 사인 세타의 2배가 경로차죠. 이걸 브래그 조건이라고 불러요. 들어봤니? 물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닌데? 화학에서도 하고 심지어 생물에서도 봤는데 나 이거. 지구과학 나오니? 사종 과학에서 다 나오네. 생물 시간에 저게 나오더라. 놀랍더라고요. 생물 시간에 어디 보는데 DNA 이중 나선의 나선 사이 간격을 재는데 X선 쏴가지고 이 간격 D를 재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 연대 입학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DNA 이중 나선 사이 거리를 계산하라고 막 이렇게 DNA 분말가루 주고 막 X선 쏴서 실험 결과 어떠고 막 줬는데
그 연대가 입학시험이 과목 특성이 없거든요. 그냥 선택 과목 없이 와서 그냥 봐야 돼요. 근데 봤는데 물리한 애들은 풀어서 맞추고 생물한 애들은 외워서 맞추고 아, 생물한 애들은 외우더라? DNA 이중나선 사이 거리? 화학하고 치고 손가락만 빨다오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쏜 게 X선이 아니에요. 원래 X선으로 이 실험을 했어요. 브레그가. 근데 이 데이비슨 거머는 뭐였냐면 날로 먹었죠. 브레그가 X선으로 한 이 실험을 전자로 다시 했어요. 그죠? 드브로이의 가설이 뭐니? 물질이 파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자를 쏜 거죠. 전자를 쏴도 X선을 쐈을 때랑 똑같이 반사하는 빛이 이 경로차에 의해 보강간섭, 상쇄간섭함을 보인 게 이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식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냐. 문제 읽어보면 각을 세타로 입사를 시켰을 때 1차 회절 무늬가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1차 회절 무늬라는 건 첫 번째 보강간섭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보강간섭을 했다는 건 이 경로차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니? 란다가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입사한 거에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 파장이 란다니까 뭐 란다분의 h 쓰면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란다분의 h라는 건 토요일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광자 에너지죠. 광자 에너지고 전자의 질량이 m일 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 p분의 h죠. 맞나요? 란다가 운동량 이게 드브로이 파장 이걸 검증하려는 실험이고 이 실험 자체가 그러면 이쪽을 p분의 h라고 써야 돼요. 그럼 운동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운동에너지 구하는 거 맞죠? 운동에너지 2m분의 p제곱이죠. 2m분의 p제곱이고 그럼 2m분의 1에 p가 뭐니? 얘가 p분의 h니까 p는 2d 사인 세타분의 h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답이죠. 됐음? 잠깐 쉬었다 하죠. 뒤에 건 좀 이제 어렵죠. 자, 19번. 질량 m인 입자가 2차원 직사각형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다. 자, 이쪽은 좀 이론 생소한 학생들은 잘 보세요. 뭐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니니까 이거. 근데 A보다 B가 크대요. 아 그래. A보다 B가 크면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가 A, 여기가 B인 이런 직사각형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2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대요. 그럼 얘기를 해볼까? 이놈의 운동량을 P라고 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량을 P 라고 하면 이 운동량을 px, py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운동량이 어떤 px다라고 하면 이 운동량 px에 의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만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자체가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정상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 A라는 영역 안에 A는 길이고요. 2분의 란다의 배수만큼에 해당하는 물질파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음? 근데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 지금 X축 방향을 다루고 있으니까 X의 운동량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논리를 쓰는지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X방향 운동량은 뭐라고 쓸 수 있냐? 2A분의 H의 m배라고 쓸 수가 있죠. 맞니? 아 이거 일반 화학에서도 하는데 이 화학하고 물리 거의 같이 하는 파트예요. 지금 물리에서 아직 이거 공부를 안 했어도 화학에서도 할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Y축 방향 운동량도 양자화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양자화 돼 있는 거니? A 대신에 못 쓰면 돼요. 그냥 B 쓰면 되는 거죠. 그럼 Y방향 운동량은 2B분의 H 곱하기 N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자의 에너지예요. 이 입자의 에너지. 위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의 조건은 지금 뭐냐면
이런 0부터 A까지, 0부터 B까지의 이 영역 안에서는 입자가 포텐셜시가 0이다. 포텐셜이 0이라는 건 부담 없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바깥이 포텐셜이 무한대다 라는 조건을 준 건 뭐니? 저기 못 가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안에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입자의 에너지라는 건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제곱이니까요. px의 제곱 더하기 py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슉슉 넣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8m분의 h제곱 빼 a제곱분의 n제곱 b제곱분의 n제곱인데, 이 n 두 개가 꼭 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독립적이죠. 그러니까 a제곱분의 n1의 제곱 b제곱분의 n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나요? 그리고 자연계에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불확정성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어떤 입자도 정지해 있을 수는 없어요. 정지해 있으면 위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의 움직임은 있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n1과 n2가 0은 아니란 얘기예요. n1과 n2가 0이 돼버리면 그쪽에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거고, 그 좌표값이 확정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n1과 n2가 0이면 운동량이 0 되잖아. 그럼 y축 방향으로 안 움직여, x축 방향으로 안 움직여. 그럼 x좌표가 하나로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은 양자역학이 일어나지 않아요. 양자역학의 기본 양자수는 1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 에너지는 뭐니? 바닥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잖아요. 그럼 이 n은 지금 정수인데 양의 정수만을 취해야 되는 거죠. 즉 바닥 상태 에너지는 8m분의 h제곱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나 미치겠네. 틀렸다. 이런. 그냥 설명 있어서 들어봐요.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들뜬 상태라는 건 이 n1과 n2가 1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 2가 된 게 바닥 상태보다 한 단계 높은 에너지일까? A보다 B가 지금 작잖아요. A보다 B가 작다는 건 A분의 1보다 B분의 1이 더 작은 거죠. A분의 1보다 B분의 1이 더 작으니까 B분의 1이 더 작으면 어떻게 되니? N2가 2가 된 게 그 다음 첫 번째 들뜬 상태인 거죠. N2가 2가 되면 첫 번째 들뜬 상태는 보기에 답이 없네요. 이럴 수가. 나 이걸 2로 계산했어. 2의 제곱인데 4죠. 맞나?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상태가 전이가 된다고 하죠. 상태가 전이가 되면, 전자의 상태가 전이가 되면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으로 빛이 방출되는 게 양자역학 이론이죠. 그러면 높은 상태, 낮은 상태로 떨어진 델타 E가 람다분의 HC가 되고, 이 람다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죠. 그럼 첫 번째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가 됐다고 하면 식을 어떻게 쓰면 되니, 이걸?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그러니까 8m분의 h제곱 b제곱분의 3이죠. h 하나 약분하고요. 란다는 우와 8m b제곱 c죠. 보기에 답이 없어. 미안. 1000원 정답으로 해야겠네요. 이럴수가. 열심히 낸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설명 이해돼요? 분모에다 3을 붙여요. 분모에다 3을 붙이면 2번이 답이죠. 자, 옆에 20번. 20번은 토요일날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고요. 이건 수능 문제 그냥 그대로 냈어요. 수능 시험 범위에요, 무려 양자 터널링. 그래서
수능에서 보면 수능에서 이제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익히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높은 진폭으로 이렇게 오다가 장벽을 만나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니? 지수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폭과 이 진폭의 비율을 잡으면 터널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왕 그림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때 파장값하고요, 파장 란다1, 이때 파장값 란다2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란다1, 란다2를 비교. 이걸 통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에너지가 좀 줄어들어서 파장이 바뀌었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요, 보면 여기서 입자 에너지는 2죠. 여기는 포텐셜 장벽이 2보다 높죠. 근데 높은 영역을 통과해서 여기는 포텐셜이 다시 얼마니? 0이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 여기서 에너지가 2던 입자가 1로 넘어와도 에너지가 얼마니? 2예요. 에너지가 같다는 건 운동량도 같다는 거고, 운동량이 같으면 물질파의 파장도 어떠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져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가 줄어든 거니? 진폭만 줄어든 거고, 진폭이 의미하는 게 뭐죠? 진폭 자체보다는 진폭의 제곱이 의미하는 게 존재 확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너지 같은 게 줄어든 게 아니라 입자의 개수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게 예를 들어 뭐 10의 20승계다. 그럼 통과한 게 8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확률을 계산하고 극단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 개수의 문제인 거지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입자 한 개 한 개 에너지 값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은 같아요. 자, 21번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배출했는데 풀어보죠. (21번) 이건 고전역학의 운동방정식 문제죠. 여기 질량이 m, 얘 라주 m 이야? 일단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현상 자체는 알겠죠. 이 친구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a라고 하자고요. 그럼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접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알겠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구가 되는 거죠. 이해돼? 접점이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길이 비를 보면 이 빗면이 요만큼의 길이를 움직였을 때 위에 있는 구는 요만큼의 길이를 내려온 거죠.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뭔가요? 탄젠트 세타 비율이죠. 알겠나? 그러니까 빗면이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간다라고 하면 이 구는 내려오는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니? a 탄젠트 세타예요. 이것만 잡으면 나머지는 뭐 FMA에서 풀 수 있죠. 자, 여기에 수직항력 N, 그럼 수직항력의 반작용 있고요. 옆에서 벽에서 받는 힘 F 있고요. 자, 라지 M은 더 이상 받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옆으로 받는 힘은 N 사인 세타가 되고 그게 라지 M A가 되죠. 맞나? 스몰 m이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는 가속도가 있다는, 밑으로 R자임이 있다는 건데 밑으로 받는 R자임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mg 있고 또 위로 받는 힘 n 코사인 세타이죠. 이게 스몰 m 곱하기 a 탄젠트 세타, 가속도 자체가 a 탄젠트 세타죠. 풀이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f는 뭐니? n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이 두 식에서 n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죠. 뭐 두 식에서 미지수가 가속도랑 n이니까 n 구하는 건 뭐 별거 아니죠. 이게 버릴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죠? 이 정도는 풀어야죠. 두 식 연립을 해보면 mg가 mg 빼기 n에다가 지금 집어넣을게요. 그럼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m a는 m a 탄젠트 세타가 되죠.
지금 문제가 코사인 사인으로 나왔으니까 코사인 사인으로 다 정리를 할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럼 양변에 코사인 사인 곱해주고 정리를 하면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a m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스몰 m 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되죠. 이거 넘어가서 가속도 구해줘요. 가속도 구해지고 n 사인 세타가 뭐니? 지금 이 식을 보면 ma죠. 그럼 여기 가속도 구한 거에 라주 m만 곱하면 답이죠. 됐나요? 22번. 어떤 회전축이 있고요. 이 회전축에 실을 감아서 도르래 달고 추 달고요. 이 도르래 자체 회전관성은 무시했고요, 지금. 그럼 풀어보면 해봅시다. 이놈의 반지름이 R이에요. 이 회전축을 가지고 1차적인 실험을 했다는 건 이 축의 회전관성이 있다는 뜻인 거죠. 문제 풀면서 이해했니? 이 축 자체 회전관성이 있어요. 그럼 일단 1차로 풀어야 될 건 축을 놓고 실험했을 때 얘가 h만큼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t0라고 했지 않니? 그때 가속도를 a0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mg 마이너스 t가 ma0 그리고 여기서는 t 곱하기 라지 r이 i0 곱하기 알파 알파인데 이 알파는 r분의 a0라고 쓸 수가 있죠. a가 r알파가 될 테니까요. 맞나? 라지 r을 하나 넘겨서 이거 제곱하죠. 그리고 두씩 더해요. 그러면 mg는 a0에 m 플러스 r 제곱분의 i 제로란 식 나오죠. 여기까지 맞나? 두 번째 실험을 보면 여기에 원판 하나 올리고 이렇게 이 원판의 회전관성을 i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떨어지는 가속도는 a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뭐 또 풀 필요 있니? 어떤 식 나올까? mg는 a1 여기는 뭐로 바뀌니? 이 i0가 위에 i를 하나 더 얹었대잖아요. 그럼 식이 m 플러스 r 제곱분의 i0 플러스 i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이 실험을 통해서 원판의 회전관성을 구한다는 건 이 i를 구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다음 무슨 계산해야 될지 알겠죠? 이거 a1, a0 넘겨서 a 넘기고 뺄게요, 식을. 그럼 mg에 a1분의 1 빼기 a0분의 1을 하면 우변이 뭐가 돼야 되냐? 여기서 뺐으니까 r제곱분의 i가 돼야 되죠. i0에 우리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두 번 한 거죠. 됐니? 여기서 i를 구해야 되는데 요 a1, a0를 표현하기 위해서 높이와 시간의 조건을 줬죠. 이거야 h가 2분의 1 a0의 t0 제곱이고요. 또 2분의 1 a1 t1 제곱이죠. 자유낙하니까요. 그럼 a1분의 1은 뭐로 바꾸면 되니? a1 루트가 왜 나와? a1분의 1은 2h분의 t1 제곱이고요. 2h분의 t0 제곱이죠.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답이죠. 여기요? 평이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지 않니? 예? 자, 23번. 음, 23번 같은 게 평이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꽤 어려운 문제예요.
해봅시다. 23번 풀기 전에 내가 몇 가지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요. 어떤 이런 빗면이 있고요. 여기 용수철을 달고 물체를 하나 달았어요. 여기가 평형 위치예요. 이 평형 위치에서 얘를 x만큼 당겼다가 놔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슉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평형점을 지날 때 속도 v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니? 문제 들었니? 일단 쉬운 문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고요. 평형점으로부터 x만큼 당겼다 놓는다. 이건 k. 그러면 돌아가면서 평형점을 지날 때 어떤 속도가 생기겠죠? 이 속도를 구하는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니? 그냥 이렇게 딱 써서 답 구할 자신 있니? 이거 돼요? 되지. 이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이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평형점에서 힘이 얼마니? 알짜임? 0이죠. 알짜임이 0인 이유는 mg sin 세타와 어떤 탄성력이 있기 때문이죠. 얘네 둘이 같아서 그런 거지 않니?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x만큼 더 당겼다 라고 하면 mg sin 세타가 변하지 않죠. 근데 탄성력은 변하죠. 탄성력이 얼마 커져요? kx가 되는 게 아니라 kx만큼 커지는 거죠. 내 얘기 알겠나? 그럼 이 물체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라는 것은 증가한 탄성력이죠. mg sin 세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럼 증가한 탄성력만큼 힘 kx를 받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kx라는 힘을 받으면서 x 거리를 돌아가는 거지. 그럼 그동안의 일은 그냥 2분의 1 kx제곱이죠. 이건 알짜 힘이 한 일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즉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쓸 때는 여기에 mgh 같은 걸 고려하면 오히려 틀리죠. 내 얘기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볼 때는 평형점을 찾아서 그 평형점에 대한 탄성력 포텐셜, 새로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조사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높이 변화, mgh 막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거의 틀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힘의 평형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들을 스피디하게 풀기 위해서 질량 m이네가 쭉 어떤 속도 v로 가고 있다? 에너지를 줄게요. 에너지 2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어떤 라지 m이네랑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 거죠. 그럼 이 입자의 새로운 에너지는 완전 비탄성 하니까 에너지 줄어드는 거 알죠? 얼마가 된 거니?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이 2n분의 p제곱이라는 식이거든요. 완전 비탄성 충돌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충돌 결과 운동량은 변하지 않죠. 그럼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질량이죠. 질량이 몇 배로 커졌니? n분의 n 플러스 n배로 커졌죠.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 반비례해서 바로 n 플러스 n분의 m2로 쓰는 거 가능하죠. 이런 잡기술들을 잘 쓰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죠. 그리고 이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은 이런 스킬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해봅시다. 자, 빗면 있고요. 용수철에 24kg 짜리 물체를 매달려 있고 여기 K가 800이에요. 이때 평형점에서부터 압축된 길이가 얼마일까요? 일단 첫 번째 그 계산해보면 800 곱하기 물체 B를 다뤘던 용수철 X1만큼 압축된 평형 상태가 됐죠. 800X1이 240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요. 여기 30도인가? 그럼 얼마지? 120? 나 못 쓴 건지 알겠죠? KX가 mg 사인 세타. 그럼 X1은 40약분하면 되나요? 그럼 20분의 3m가 되죠. 이게 평형 상태. 근데 그때 이 위에서 질량 8kg 이내가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0.8m래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슉 내려온다는 건 실제로 0.4m를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럼 여기 왔을 때 이놈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mgh mg 떨어진 높이 0.4 하면 32줄인가요? 맞음? 근데 이건 아직 충돌 전이고요.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되니? 아, 이런 게 팍팍 나와줘야 부드러운 풀이 된다고요. 질량 8인 애가 질량 몇 배 되니? 4배 되면서 완전 비탄수 충돌한 거죠. 그럼 에너지 몇 배 돼요? 4분의 1이 돼서 에너지가 8줄이 돼요. 알겠음? 그럼 써볼게요. 식. 두 번째 식. 딱 부딪히면 운동 에너지 8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딪히는 순간에 평형점이 바뀌어요. 지금 이게 20분의 3m 압축된 상태, 여기가 평형이었지 않니? 근데 딱 붙으면 이놈이 질량이 몇 배 되는 거지? 3분의 4배가 되잖아. 그럼 압축된 길이도 3분의 4배가 되는 이 정도가 새로운 평형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평형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럼 이 충돌 지점은 새로운 평형보다 오히려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용수 처리 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길이 얼마니? 여기가 20분의 3. 근데 질량이 3분의 4배 됐으니까 20분의 1인가요? 이해됨? 그럼 난 어떻게 풀 거냐면 운동 에너지 8줄 플러스 용수철이 늘어나 있는 걸로 취급할 거예요. 평형 기준으로. 2분의 1 K 곱하기 20분의 1의 제곱. 이거 늘어났다. 그런데 붙은 다음에 어떻게 됐댔지? 이 P점으로부터 X만큼 쫙 압축되는 곳까지 얘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기선 당연히 운동에서 0 되는 거죠. 자, 우변에 뭐라고 써야 되니 그럼? 2분의 1 800 곱하기 X제곱은 말도 안 되고요. X 마이너스 20분의 4의 제곱이죠. 20분의 4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음? 자, 이거 딱 계산해갖고 X를 샥 풀어줘야 이게 시간 내에 부드럽게 풀고 넘어가죠. 근해 공식 같은 거 아까 뭐 열심히 쓰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1이고요. 8 더하기 1은 400 곱하기 이게 x-5분의 1의 제곱? 그럼 이게 400분의 9니까 x-5분의 1이 20분의 3? 400분의 9 루트 씌우면 그럼 이게 20분의 4, 20분의 7? 100분의 35? 0.35m죠. 나 이것도 2년 전에 중학생 물리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중학생들은 풀만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가끔 중학생 물리대에 미친 문제들이 나오는데 학생들 정도 지성이면 이제 이해할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벽인데 벽. 자, 24번. (24번은) 물리진자 문제인데 막대기가 이렇게 살짝 기울었을 때 상황을 연구를 하면 되죠. 살짝이에요. 그림은 과장돼 있어요. 그럼 얘가 살짝 기울었을 때 돌아오려는 토크가 있죠. 돌아오려는 토크를 잡으면 되는데 물리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진동이 되게 흥미로운 단원이라 이런 거 잘 풀 것 같아요. 해보죠. 여기 중력 mg 작용하고 이쪽으로 탄성력은 kx인데 어차피 변수로 세타로 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L로 잡고 뭐 우리 동네는 이런 거 다 부채꼴로 취급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 늘어난 길이는 얼마니? 2분의 L 세타죠. 됐나? 그럼 토크의 방향 자체가 이 세타를 다 감소시키는 거꾸로 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다 음수를 쓰는 게 좋죠. 토크가 마이너스 K 2분의 L 세타 곱하기 거리를 그냥 수직거리 2분의 L로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또 이 mg 곱하기 2분의 L 사인 세타도 토크죠.
이 토크가 3분의 1 ml제곱이라는 막대 회전관성 곱하기 세타 투 소트 알파가 되죠. 식 쓴 거 알겠나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하면 되고요. 세타 투 도트는 이거 슉 넘기면 뭐 되니? 4m분의 마이너스 4m분의 3k 플러스 이건 L 하나 약분된다고 하면 2L분의 3G 세타라고 정리되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오메가 제곱이죠. 각 진동수 오메가 제곱이고 저걸로 뭐 주기 진동수 구하면 되죠. 25번 25번 뭐에 대한 설명이지 아니? 맥놀이죠, 맥놀이. 맥놀이인데 맥놀이는 두 개의 파동이 있을 때요. 진동수가 F1인 파동과 진동수가 F2인 파동이 있으면 이 두 파동이 중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y1 더하기 y2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진동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형태의 진동이 이 y 맥시멈에 사인 2분의 2파이 f1 더하기 f2 t 코사인 2분의 2파이 f1 마이너스 f2 t 라는 형태가 되죠. 아, 이건 사인 더하기 사인은 뭐 보이죠? 자, 그럼 이 형태에서 뭘 할 수 있냐? 상악함수의 이 개수는 커요. 상악함수의 이 개수가 크다는 건 이게 진동이 어떤 거니? 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작죠. 이 개수가 작다는 건 상악함수의 주기가 긴 거죠. 이렇게 긴 거랑 작은 걸 곱해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y 맥시멈 곱하기 이 주기가 긴 애이죠. 이 주기가 긴 애가 포락선이 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포락선이 돼주고 그 안에다가 얘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계산이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2분의 F1 플러스 F2가 바로 뭐니? 2분의 F1 플러스 F2가 이런 진동의 진동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2분의 F1 마이너스 F2는 뭐가 되죠? 이 큰 포락선의 진동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포락선의 진동수에 의한 주기, 즉 F1 마이너스 F2분의 2가 되는 거죠. 요 자리가 진동수인 거 알겠죠? 2분의 F1 마이너스 F2. 그러니까 그거 역수인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죠. 근데 맥놀이의 주기라는 건 보통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릴 때부터 소리가 작아져서 다시 크게 들릴 때까지 여기를 맥놀이의 주기로 잡죠. 이거 맥놀이, 비트 주기로 잡으면 돼. 맥놀이가 무슨 현상인지 알아요? 두 파동이 섞이면 소리가 커서 작아졌다는 거. 이게 비트 주기인데 비트 주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요. 비트의 주기는 이 값의 절반이죠. 즉 F1 마이너스 F2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 진동수는 F1 빼기 F2가 되죠. 이 식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두 개의 음이 들리면 그 차이가 진동수다. 근데 여기서 이건 솔직히 중학생들도 열심히 외우는데 학생들이 이건 알아야죠. 이거 수학적으로 섞다 보면 문제에서 285Hz라고 했는데 이 285Hz가 뭐라는 거니? 2분의 F1 플러스 F2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거 재보면 F1 마이너스 F2는 30Hz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쵸? 30분의 1초 간격으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니까. 이건 30Hz고 F1 플러스 F2가 2분의 F1 플러스 F2가 285니까 이거는 570Hz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F1이 300Hz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300Hz짜리고요. 또 하나는 270Hz짜리
이렇게 두 개의 진동수를 들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건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건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외워 푸는 겁니다. 안에 맥락이 이렇게 나오면 285는 두 진동수의 평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작아지는 이 주기, 그러니까 비트 주기는 두 진동수의 차이, 이렇게요. 26번. 자, 얘가 6V고요. 얘는 V고, 전기 용량은 같은 3개의 축전기가 있대요. 처음 조건이 스위치를 닫기 전, 스위치 아직 안 닫았는데 이 두 개의 축전기가 완전 충전돼 있대요. 자, 그러면 전압가 어떻게 충전되어 있는 거냐면, 봐봐, 완전 충전되어 있다면 이 저항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완전 충전되어 있을 땐. 그러면 전압가 어떻게 모여 있는 거지? 이렇게 모여 있는 건가요? 얘네 둘이 직렬 연결이죠. 그럼 여기랑 축전이 전기용량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충전된 전화량도 같겠죠. 나 이거 전위를 찍어볼게요.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슉 가서 여기에 전위는 얼마 되니? 여기서 전압 떨어지고 여기서 전압 떨어지고, 저항은 무시하세요. 축전이 두 개 직렬 연결이잖아. 그럼 이 점의 전위가 3V, 여기도 3V가 되고 다시 또 전압 떨어지면서 충전이 된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자, 스위치를 닫아요. 그럼 이 점의 전이 얼마 되니? 마이너스 V가 되죠. 닫는 순간에 얘 아직 충전 안 됐죠. 순간. 그럼 이 점의 전이는 마이너스 V죠. 여기까지 알겠나?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죠. 전지에 흐르는 전류 구하랬으니까. 그럼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기 3V, 3V이고 여기서 같은 전압이 떨어져서 다시 마이너스 V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3V인 곳에서 마이너스 V인 곳까지 전체 전위차가 얼마니? 4V고요. 4V는 I0 곱하기 이거 두 개 병렬로 보이나? 병렬하면 이거 얼마니? 3분의 2R 플러스 2R 하면 저항이 3분의 8R이죠. 그럼 I0는 2R분의 3V죠. 학생이 이 문제를 풀 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개념은, 완전 충전된 축전기에는 전위차가 생기고 그때 저항에는 전위차가 안 생기죠. 그리고 충전이 전혀 안 된 축전기는 전위차가 없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안 끝났어요? 충분한 시간이 흘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여기도 뭔가 충전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고요. 조건을 보면 얘가 좀 전지가 세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다 쓸데없는 정보고 이제 다시 써보면, 여기에 전화를 충전하고 요렇게 전화가 충전돼 있겠죠. 이 방향은 굳이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가, 내 생각은 얘가 전압이 높으니까 높은 전압이 낮은 전압 떨어지면서 전화를 충전하고 여기도 충전하고 이쪽도 충전했다는 거죠. 알겠니? 그 전위로 믿을 만한 건 뭐죠? 여기도 전위 믿을 수 없죠. 전화 충전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V, 여기가 0, 여기가 6V라는 것만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항들은 어때요? 완전 충전됐으니까. 얘들아, 완전히 충전이 끝났어. 그럼 전류가 더 이상 흐를 길이 없죠. 흐를 폐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다 0이고 이 저항들은 그냥 보이면 귀찮으니까 지워버리죠. 이런 회로죠. 알겠니?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이 점의 전위를 찾으면 돼요. 이 점의 전위를 찾으면 되는데, 이 점의 전위를 찾는 방법은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여기서 뭔가 전하가 빠져나간 거죠. 이 빠져나간 전하가 어디 간 거니? 빠져나간 전하가 갈 데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요.
즉 여기서 빠져나간 전하만큼 이쪽과 이쪽으로 흘러서 얘랑 얘를 채워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알겠나? 그러면 여기 전하량은 Q1, 여기 전하량은 Q2, 여기 Q3라고 하면 얘네 셋 사이 성립하는 식이 뭐니? Q1은 Q2 더하기 Q3겠죠. 자, Q1은 전기 용량을 다시 CC라고 하면요. 전기 용량 곱하기 전이차죠. 그러니까 C 곱하기 6V-X 가 여기 모인 전하량이고, 여기 모인 전하량은 얼마니? C 곱하기 X. 이쪽에 모인 전하량은 C 곱하기 X에서 마이너스 V까지 떨어져서 X 플러스 V가 되죠. C 약분하고 3X가 5V죠. 그럼 X는 3분의 5V라는 전위를 잡아냈어요. 그럼 여기 충전된 전하량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기랑 여기 전이차가 3분의 8V죠. 그럼 C 곱하기 3분의 8V가 답이죠. 그래서 답 4번.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회로가 좀 딸리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엄청난 물리법칙 같은 거 안 썼어요. 그냥 V나 I와 Q는 CV밖에 안 썼어요. 이 문제. 다시 고민해보세요. 27번.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더 응용이 됐어요. 시간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든데 보세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여기 빨대 같은 거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 액체가 있어요. 자, 여기서 튀어나오는 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집중. 여기 속도를 V라고 합시다. V를 찾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압력이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 압력은 대기압 P0. 그쵸? 또 빨대, 요 빨대 안에 다 대기압인 거 인정? 그럼 여기가 대기압 P0죠. 맞니?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공기방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밀폐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압력이 변해. 여기 압력은 몰라. 그렇잖아. 왜냐하면 이게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팽창하면서 뭔가 압력이 떨어지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런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죠, 문제가. 근데 빨대가 연결됐으면 외부 대기가 연결됐으니까 여기가 압력 P0죠. 여기 높이가 H예요. 자, 그 압력이 P0인 두 점에서 역학전압이 보존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송정이 0이죠. 그럼 튀어나온 속력이 얼마니? 루트 EGH죠. 근데 이 그림에서 수면이 점점 낮아져요. 그렇다 해도 이 점의 압력이 P0인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니 그럼? 여기 수면이 낮아질 때도 계속 여기 높이 차이 H에 의해서 물이 나오는 속도는 루트 EGH로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 수면이 빨대끝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면이 빨대끝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높이 차이가 X가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대기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그때는 물이 나오는 속도가 뭐로 바뀌니? 루트 EG X로 바뀌죠. 현상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때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는 얼마일까요?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는 연속방 정식을 쓰면요. A분의 A 루트 EGH로 수면이 등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파란색일 때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는 A분의 A의 루트 EGX죠. 그럼 학생이 여기서 이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속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인가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 수면이 등속으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수면 높이 변화. 그러니까 dt분의 dh 예, 마이너스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등속으로 내려가다가 등가속으로 떨어짐.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h,
여기도 h죠. 그럼 여기를 t라고 하면 여기는 3t겠네요. 여기 속도가 이거죠. 그래서 h는 a분의 a 루트 2gh 곱하기 t고요. t는 a분의 a의 루트 2g분의 h. 답은 여기 곱하기 3. 이거 내가 되게 간단하게 풀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중간에 바뀌고 막 이런 거 압력 변화 같은 거 잘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 학생들 이거 학교 내신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경기랑 서울, 내 기억에 경기랑 서울에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어요. 28번. 얘가 처음에 이 해마? 해마 어디있니? 해마가 지금 문제 보면 이놈의 이 구면의 반지름이 20cm라고 했는데 이 구면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굴절률이 2분의 3인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면의 중심에 있으면 빛은 그대로 구면을 수직하게 뚫고 들어가 버리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구면의 중심이야. 그럼 구면의 중심에 나온 빛은 구면을 수직하게 뚫고 나가니까 여기서 굴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굴절을 안 하고 여기서는 굴절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굴절을 해가지고 최종상을 여기다 만들었다는 건 이게 허상이니 실상이니? 그림 보면 희미하지 않니, 얘가? 이거 허상이죠? 여기다 실상을 어떻게 만듦? 왜냐면 여기서 굴절해가지고 이 빛이 모이면 여기다 실상을 만들 수는 있죠. 이쪽에 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던 빛이 마치 여기서 나온 빛처럼 이렇게 굴절해서 빠져나갔음을 설명하는 거죠. 알겠나요? 이건 구면굴절식을 알아야 풀 텐데, 구면굴절식은 a분의 n1, b분의 n2, r분의 n2 마이너스 n1이고 여기서의 구면굴절식을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구면굴절 쓰기 위해서 얘가 어디서 온 빛이니? 이 길이 5cm 좋죠. 그럼 이 면으로부터 25cm 떨어진 점에서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a가 25고요. 이 굴절은 굴절 2분의 3에서 1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 b를 줬어요. b가 어디예요? 허상 20cm라는 건 b에다가 대입해야 될 숫자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죠. 그리고 1. r은 구해야 됨. 1 빼기 2분의 3. 이거 한 줄 쓰면 답이 나오죠. 됐니? 29번. 아이고. 이것도 일반물리 범위긴 한데 식 하나만 외웠으면 푸는 건데 타원궤도의 역학적 에너지식 말이에요. 외우니? 타원궤도 역학적 에너지식이 마이너스 2a분의 gmm이죠. 그럼 이렇게 타원궤도로 도는 애 2a는 장축의 길이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타원궤도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마이너스 4l분의 gmm이고요. 이걸로 여기를 지나가는 애의 속도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게 v1이라고 하면 2분의 1 m v1 제곱 마이너스 3l분의 gmm. 아까 보니까 이식 무슨 학생들이 있었는데 외우세요. 타원의 역학적 에너지. 그럼 v1은 뭐니? 이거 넘기면 12 되고 2 약분하면 6 되니까 6l분의 gm이죠. 이거랑 뭘 비교하는 거니? 원운동 속도? 원운동 속도는 거의 외우는 거 아닌가? 그냥 쓸게요. 90력이 만율력이다 해서 풀면 이거 나오죠. 그럼 답이 1대 루트 2죠. 30번도 마지막에 쉬운 문제인데 30번이 지난번 인증 기출에 있더라고요. 자, 30번.
어떤 면이 있고요. 면전화 시그마가 있어요. 면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떤 특징이 있니? 거리에 무관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면 여기에 어떤 선전화 란다가 있고요. 선전화가 만드는 여기 점 C점, 여기 거리 R, 여기 같고 여기가 B점,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이 거리도 지금 이 거리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면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E 이렇게? 면전화는 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선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요? 선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게 A점에서 전기장이 0이래요. 여기요. 그럼 이 선전화가 여기다 만든 전기장은 아래로 2란 뜻인가? 근데 선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식이 뭐니? 뭐 식은 별로 필요 없고 다 R에 반비례하죠. 거리에 반비례. 그럼 B에 만드는 전기장 얼마란 얘기니? 2분의 1, 2. 여기 만드는 거 위로 2분의 1, 2죠. 선 플러스를 한다니까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전기장이 2분의 3, 여기는 전기장이 2분의 1. 그럼 크기 B가 3대 1이죠. 5번이 답이죠. 뒤에 이런 꿀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준 건데 앞에 쉬운 문제 너무 정신 쏟지 말고 빨리빨리 푸세요. 알겠어요? 수고했어요.